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내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상대가 네, 끝. 아니, 나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차가운 거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내가 잘못만 했나? 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뭔가 막 알려줬더니 상대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면서 대화를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진짜 답답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반대로 MZ세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지? 왜 시작부터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지? 이게 왜 그럴까요? 대화는 분명 나누고 있는데 서로 벽이 느껴지는 이 상황. 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커뮤니케이션을 꿈꾸는 윤 강사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어려운지, 특히 MZ세대랑 대화할 때 왜 자꾸 벽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왜 세대 간의 대화가 이렇게 어려운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MZ세대는 부모님 세대나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과거 세대는 어땠나요?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을 중시했죠. 예를 들어서 회사, 조직, 가족을 위해 희생해라. 윗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MZ세대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개인의 행복, 자아 실현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는 이렇게 말하죠. 야, 힘들어도 참아야지. 회사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런데 MZ세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불행해야 되죠? 행복하려고 일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 세대는 성과 중심이었어요. 일 잘하면 인정받고 승진하고 존중받는다. 하지만 MZ세대는요, 다르죠. 존중이 먼저다. 성과를 내기 전에 대화에서 먼저 존중받지 못하면 그 순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아예 다른 게임 룰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이런 룰을 따릅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알려주고 경험 적은 사람이 배우는 것. 근데 MZ세대는요, 그 룰을 따르지 않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생각도 중요한데 왜 무시하지? 먼저 내 얘기를 들어줘야 대화를 시작하지. 쉽게 말하면요, 기성세대는 충고와 조언을 대화라고 생각하고요, MZ세대는 공감과 질문을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처음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사가 진심으로 조언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거 해봤는데 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 MZ세대가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나는 정말 도움되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듣기 싫다는 듯이 딱 잘라버린다면, 그럼 기성세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받아들이질 않지? 요즘 MZ들은 왜 그러지? 그런데 MZ세대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 생각이 맞다고 이야기하지? 왜 본인 경험만 말하는 거지? 결국 서로 대화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쌓이게 되고 대화는 단절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실질적인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감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바쁜 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방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뭔가 중요한 걸 좀 찾으려던 우리 아이가 온 방을 뒤집어 놓았던 거죠.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너 이게 뭐야? 방이 왜 이래? 엄마가 치우라고 몇 번 얘기했어.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이의 표정은 어떨까요? 이미 대화는 끝.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반대로 공감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민지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뭔가 찾으려고 엄청 고생했나 보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응, 엄마, 내가 엄마 주려고 써놓은 편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이렇게 대화가 열리고 그제야 상황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원리는 회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볼까요? 바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런 피드백은요, 상대방을 방어 모드에 들어가게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거 하면서 좀 뭐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도 고생 많았겠네요. 그럼 직원은 제가 여기서 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면서 대화에 참여하게 되겠죠.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행동을 보자마자 바로 지적하거나 충고하지 말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로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대화를 막힌 길에서 열린 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바로 질문을 먼저 던지기입니다. 이건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대화 방식인데요.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볼게요. 주말 아침이에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런데 이어지는 다른 가족들의 대답이 뭐냐면요. 난 뭐든 괜찮아. 아무거나. 네가 정해. 이런 게 제일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내가 피자 시킬게. 자, 그럼 상대방한테 돌아오는 대답은 야, 근데 피자는 어제 먹었는데 좀 딴 거 없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오늘 뭐 먹고 싶어? 생각나는 거 있어? 최근에 못 먹었던 것 중에 땡기는 거 없어? 질문을 던지면요, 상대방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고기나 한식 종류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 대화를 시작할 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내 의견도 중요하게 여겨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회사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신입 직원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결과가 조금 미흡한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왜 이렇게 했어? 이건 이렇게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너무 위축이 되거나, 혹은 아니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네, 내 얘기는 안 듣네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부분에서 고민 많이 했겠네.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뭐였어? 혹은 이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야? 다른 방법도 혹시 고민해봤어? 이런 방법으로 물어보면요, 상대방은 내가 생각했던 것도 중요하게 여겨주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대답하게 됩니다. 그 대답을 바탕으로 그런 생각도 좋다. 근데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고쳐보면 어떨까? 라고 한다면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 보다는 이건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대화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대신에 상대방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질문을 먼저 던지는 대화법입니다. 세 번째 꿀팁은 바로 피드백은 짧고 명확하게 주기입니다. 특히 MZ세대는 긴 설명을 듣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결론이 뭐야? 를 바로 알고 싶어 하거든요. 긴 피드백 대신에 짧고 간결한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놓으면 나중에 물 다 쏟아져. 이걸 이렇게 해야 물이 안 새고 그릇도 잘 마르고 공간도 더 절약되고 점점점점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그냥 엄마가 해. 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너무 길다라고 느끼면 사람들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거 뒤집어서 놓으면 더 잘 말라. 짧고 명확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바로 행동에 옮길 수가 있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원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내용이 조금 부족하거나 방향이 어긋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하기 쉽죠. 여기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 출처를 추가로 찾고 그래프를 좀 더 넣고 폰트는 어떤 걸로 하면 이렇게 가독성이 더 뛰어나고 이렇게 하면 보고서가 더 설득력 있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길게 말하면 상대방은 중간에 요점을 놓치고 뭘 더 하라는 거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출처 추가하고 그래프 하나 더 넣자. 그럼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거야. 짧고 명확하게 요점을 전달하면 상대방은 이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즉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MZ세대는 효율적인 대화를 원합니다. 길고 장황한 설명보다는 짧고 명확한 피드백을 훨씬 선호하죠. 이 부분은 잘했어. 근데 여기만 조금 수정해보자. 아이디어 좋다. 근데 이건 이렇게 바꿔볼까?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상대방의 마음에 훨씬 더 잘 와닿고요. 행동으로도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화의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라. 기성세대는 성과를 중시하지만 MZ세대는 그 전에 인정과 공감을 원한다는 거.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대화는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배운 3가지. 공감부터 시작하기, 질문 먼저 던지기, 피드백은 짧고 명확하게 주기.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요, 대화가 훨씬 더 잘 풀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